쉬라츠의 저주에 대해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경쟁사의 플래그십 세단들에 맞서기 위해 과거 대우가 개발했던 고급 세단. 쌍용차의 인수와 함께 체어맨이 굴러들어오면서 컨셉트카 미완성 시제품만 남긴 채 호련히 사라져버린 비운의 플래그십. 한이라도 맺힌 걸까요? 이후 대우 계열 대형차들이 줄줄이 실패하자 자동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끝내 빛을 보지 못한 쉬라츠의 저주라는 우스개가 퍼졌습니다. 오늘은 이 쉬라츠의 저주로 사라진 GM 대우의 플래그십 세단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GM 대우 스테이츠맨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모델은 호주의 유서 깊은 자동차 브랜드이자 1931년 GM의 자회사가 된 홀덴에서 개발한 모델입니다. 호주를 대표하는 토종 브랜드였지만 아쉽게도 지난 2020년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스테이츠맨은 1971년 당시 호주 대형 세단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포드 페어레인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한 홀덴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이후 1984년 단종된 뒤 명맥이 끊겨 있다 이후 1990년 중형 세단 코모도어를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대형 세단의 이름으로 쓰이면서 부활했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의 차종에서 차명을 달리해 상위 모델은 카프리스, 하위 모델은 스테이츠맨으로 각각 나누었죠. 코모도어는 오래전 대우 자동차에게 전성기를 안겨준 세단 로얄 시리즈의 전신이기도 하니 2년이라면 2년이네요. 희한하게도 대우차의 플래그십은 90년대 중반 이후 모두 외부에서 영입됐습니다. 혼다 레전드를 라이선스 생산한 대우 아카디아, 쌍용을 흡수하며 낙하산으로 내려온 대우 체어맨,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츠맨부터 베리타스, 알페온, 임팔라까지 몽땅 해외 브랜드의 차량을 들여왔죠.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많은 풍파를 겪었던 대우자동차의 회사 사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대형차를 자체 제작할 기술력을 쌓기에도 모자랐던 시기, 한 차례 부도로 인해 이미 신차 사이클이 망가져 있었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신차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죠. GM 대우로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는 대형차 개발에 대한 꿈이 더욱 멀어졌습니다. 과거 대우차 시절부터 판매 볼륨이 큰 소형차 부문에서 걸출한 성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GM은 GM 대우를 아예 중소형차 전문 기지로 설정했어요. 대신 수익성이 높은 대형차 시장을 구경만 할 수는 없었겠죠. GM은 자사의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를 보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GM 산하 브랜드들은 각자의 모델을 OEM 방식으로 공급하며 라인업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전략을 사용했고 GM 대우 역시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한 라세티, 칼로스 등을 다양한 브랜드로 수출했으니 딱히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2005년 4월 멜버른에 위치한 홀덴 본사에서 출사표를 던진 스테이츠맨은 그해 열린 서울 모터쇼를 통해 우리나라 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했습니다. 차명은 권위 있는 정치가를 뜻하는 단어로 경쟁 모델인 쌍용 체어맨 못지않은 차급에 걸맞는 묵직한 이름이었습니다. 외관은 날렵한 눈매의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세로형 그릴, 대우 로고를 다듬은 오너먼트 엠블럼으로 매그너스 못지않게 날카로운 인상이었고 견고한 디자인의 멀티 스포크 휠, 후면부는 마치 에쿠스와 체어맨의 절충안 같은 생김새로 노출형 머플러틱과 LED 테일램프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세련미가 돋보였어요. 측면에서는 링컨 타운카 같은 전형적인 미국형 대형차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낮게 가라앉은 긴 차체, 무려 5.2m에 달하는 전장은 리무진 모델을 빼면 동급에서 가장 긴 수치로 덩치면에서도 경쟁차에 밀리지 않았죠. 단 날카로운 앞모습, 뒷모습과 달리 부드러운 곡선이 가미되어 조화롭지 못한 느낌을 주는 것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동글동글한 인상이었던 전기형의 흔적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샤프한 디자인과 가늘고 늘씬하게 뻗은 차체로 동급에서 가장 젊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뽐냈지만 대형차, 플래그십 세단에 기대하는 포스는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주 타겟인 중장년층을 노려 한껏 몸을 부풀리거나 곳곳에 각을 세워 권위적인 느낌을 강조했던 에쿠스, 체어맨 같은 경쟁차들과 달리 이쪽은 보다 젊은 소비자층, 기사를 두지 않고 직접 운전하는 하이 오너들을 공략해 무게감을 덜어냈고 오히려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라며 외면받았어요. 큰 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얼굴, 라디오를 켜면 프론트 팬더 한 귀퉁이에서 눈치 없게 솟아오르는 안테나는 그나마 있던 호감도 떨어지게 만들었죠. 실내 역시 보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안정적인 좌우대 층형 레이아웃에 투박한 스티어링 휠과 간결한 디자인의 계기판, 적재적소에 쓰인 우드그레인으로 대형차다운 중후함을 더했죠. 여기에 트릭 컴퓨터, 오디오 및 공조장치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멀티 디스플레이, 최대 3개의 포지션을 지원하는 메모리 시트와 10개 스피커의 블라우풍트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등 차급에 어울리는 고급 장비도 갖췄습니다. 흔한 스티어링 칼럼에 붙은 레버식이 아닌 로터리식 라이트 조작 스위치도 남다른 느낌이 나서 좋았고, 키를 잡고 있지 않아도 시동 위치에 놓기만 하면 알아서 시동이 걸리는데 별게 아닌데도 참 독특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 차의 진가는 뒷좌석에서 드러나죠. 실내 공간 확보에 불리한 후륜 구동계를 사용했음에도 거주성만큼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높게 솟은 센터 터널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경쟁 차종의 리무진 모델 부럽지 않은 레그룸과 헤드룸, 마치 거실 한쪽에 놓여있는 가죽 소파를 그대로 우겨놓은 것 같은 뒷좌석 시트는 그 생김새만큼이나 남다른 푹신함으로 착자감은 이후 출시된 후속 차량들보다 낫다고 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 폭신한 수제작 카메트를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고급감을 더했고, 조명을 내장한 화전 거울, DVD 모니터를 각각 2개씩 배치해 뒷좌석 승객에게 대접받는 느낌을 줄 수 있었습니다. 주변 소음에 방해받지 않고 영화나 음악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유선 헤드셋 한 쌍도 기본으로 제공했어요. 다만 홀덴의 사양을 그대로 들여오면서 여타 국산차의 AV 시스템처럼 아날로그 TV나 DMB 등은 볼 수 없었고, 오로지 DVD나 VCD를 감상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그나마 3색 RCA 단자를 마련해 DMB 수신기 같은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었다는 건 다행이었지만요. 또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모니터 넣는 차들이 몇몇 있었는데 마치 전자파가 머리로 그대로 전달될 것 같다며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뇌가 튀겨지는 건 아닐까? 다만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 국내 소비자를 배려하지 못한 몇몇 디테일들이 앞서 언급한 장점들을 갉아먹었습니다. 먼저 뒷좌석에는 양쪽 헤드레스트에 모니터를 2개나 설치했으면서 정작 앞좌석에는 내비게이션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TV나 DVD는 고사하고 후방 카메라도 이용할 수 없었죠. 또 센터 페시아를 최대한 간결하게 만드는 지금의 시선으로는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버튼 구성, 크기도 비슷한 것들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데다 설명도 영어로 쓰여 있어 매번 기능을 확인하며 눌러야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조작 편의성 면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연하게도 상단의 거대한 LCD 정보창과 계기판의 트릭 컴퓨터 역시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았죠. 가뜩이나 전자식 풋파킹도 아닌 핸드브레이크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한술 더 떨 레버가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쪽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하게도 우핸들 설계의 흔적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게 킹받는 지점이었어요. 고향인 호주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으니 이게 맞거든요. 창문 스위치도 흔히 배치되는 도어 트림이 아닌 센터 콘솔 부근에 위치해서 얼마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전 대우 프린스나 르망을 타시던 분들이라면 이 위치가 더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밖에 비상시에 찾다가 더 크게 사고 날 것 같은 비상등 스위치, 왠지 암레스트에 있어야 할 것 같은 공조장치 및 엔터테인먼트 컨트롤러와 왠지 맞은편에 있어야 할 것 같은 DVD 체인저, 왠지 소모품이 아닐까 의심되는 팝업식 컵홀더나 뒷좌석 승객을 위한 커튼이 없는 것,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가 빠지는 등 대륙의 투박함이 묻어나는 구성으로 2차급 고급 세단을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 실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습니다. 한편 내비게이션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대우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액세서리 내비게이션을 제공했는데 하필이면 센터 페시아 최하단 잿더리를 드러내고 여기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아니 지금 봐도 정말 황당하네요. 차주를 해치려는 속셈이냐며 사고 유발 내비게이션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다행히 주행 성능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파워트레인은 GM의 다양한 차종이 공용하는 V6 2.8L, 3.6L 알로이텍 가솔린 엔진 2가지를 제공, 모두 5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했습니다. 호주 사양인 8기통 5.7L 엔진이 옵션으로 제공됐다면 상징성 하나만큼은 최고였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두 모델 다 거대한 차체를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동력 성능을 선사했고, 후륜구동 특유의 안정감, 동급에서 가장 거대한 전장을 가진 것이 무색하게 약 200kg 정도 가벼운 몸무게로 동급 대비 몸놀림이 가뿐하다며 호평받았습니다. 여기에 RPM을 좀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는 파워 모드, 특히 건너편에 자리한 액티브 셀렉트를 활성화시키면 놀랍게도 패들 시프트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차량의 성격과 시기를 생각하면 정말 의외인 구성이죠.
당대 고급차의 덕목처럼 여겨졌던 일명 물침대 승차감의 경쟁차들과 달리 서스펜션은 비교적 탄탄한 세팅으로 주행 안정성에 좀 더 집중한 모양새였는데 핸들링이 예리하진 않았음에도 덕분에 전장을 의식하지 않을 만큼의 편안한 코너링이 가능했고 슈어파처럼 푹신한 가죽 시트가 노면의 충격을 상쇄해주면서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승차감 부분에서 불만이 크지 않았어요. 또 3.6L 모델에 한해 뒷좌석에 승객이 탑승하거나 트렁크에 무거운 짐이 실려 있을 때 차체 뒤쪽이 가라앉아 주행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아주는 서스펜션 자동 높이 조절 장치를 탑재하기도 했죠. 이밖에 스테이츠맨은 GM대우에서 간만에 출시한 플래그십 세단인 만큼 전담 고객센터와 전용 정비라인, 기간 내 무상 소모품 교체나 무료 탁송 같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함께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아쉽게도 부족한 현지화, 무성의한 몇몇 디테일이 돋보이면서 정작 중요한 타겟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는데요. 주행 성능 면에서는 당대 국산 플래그십에 비해 비교 우위라고 평가받았고 패들 시프트나 헤드레스트형 DVD 시스템 같은 시선을 사로잡는 옵션들이 역시 돋보였습니다만 정작 빠지면 섭한 내비게이션이나 통풍 시트, 뒷좌석 리클라이닝 등 동급 플래그십 세단들이 갖고 있는 고급 사양들이 없는 것이 꽤나 치명적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어디 하나 나사 빠진 듯한 패키징은 여전하네요. 또 2.8과 3.6, 파워트레인에 따른 단 2가지 트림만 제공한 것도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GM대우가 내세운 판매 목표는 연간 2,000대. 차량의 성격, 또 수입 차량임을 고려하여 애초에 판매 목표 자체가 보수적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허들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초기엔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다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국내 조립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던 계획도 물 건너가 버렸죠. 출시 첫 해인 2005년 국내 누적 판매량 957대, 이듬해 830대로 같은 기간 1만 대를 훌쩍 넘긴 에쿠스와 체험에는커녕 반체급 가까이 낮은 신참 오피러스. 이 오피러스가 도망가면서 얼떨결에 생명 연장을 한 다이너스티에도 못 미치는 수치, 말 그대로 수치였어요. 여담으로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재벌가 남자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박신양의 차량으로 등장하는데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중에서 박신양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재벌 자동차 기업으로 등장하는 곳이 GM대우였죠. 회사명을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GD 자동차로 바꾸긴 했지만요. 회사가 통째로 등장하는 남다른 스케일의 PPL과 무려 최고 시청률 57%를 기록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였고 실제로 극 초중반 마찬가지로 박신양의 차량으로 등장했던 매그너스는 판매량이 눈에 띄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스테이츠맨은 박신양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결국 출시 2년 만인 2006년을 넘기지 못하고 수입 중단, 재고 물량이 2007년 모두 소진되면서 정식으로 단종됐습니다. 하지만 한 번 어그러졌다고 쉽게 포기할 GM대우가 아니었죠. 3세판의 민족답게 이 모델을 투입하게 되는데 세단의 새로운 진리.